근데 지금 이런 와중에 그 지난달 22일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 첫 소환됐을 당시에 권성동 의원 측에서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JTBC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통화 녹취가 나왔는데 좀 흥미로운 통화 녹취가 나왔는데 택배 기사가 배달을 하기 위해서 권 의원 보좌관이랑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오후에 통화를 했는데 저녁에 갑자기 또다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요 통화 녹음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했던 저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요. 네?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아, 예, 보좌관님, 네.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고요? 아니 저기 저 윤 본부장님하고. 그러면 이따 통화. 저는 저 배송기사인데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잘못 걸었다는 걸 깨닫고 이제 황급히 끊는데 네. 권선호 의원은 뭐 어제 SNS에 뭐 당일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 없다, 수사 관련 정보 요구한 사실도 없다라면서 해명을 하긴 했지만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딱 걸린 정황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컨택을 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는 게 보이는 정황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윤 전 본부장하고 그 권성동 의원 보좌진하고 통화한 기록도 아마 검찰의 특검에 확보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권 의원이 직접 했는지 그 여부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정도라면 뭔가 이게 증거인멸 시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진술 회유나 이런 걸 하려고 했는 게 아닌가라는 걸 정황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뭐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되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도 너무 구구하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저분이 그 강원랜드 사건으로 거의 뭐 정치 인생 그 마감 직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왔잖아요. 무죄 판결 받아가지고. 근데 이런 일에 또 연루됐다는 게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얻은 교훈이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그 교훈이 있으면은 이춘석 의원은 작년에도 그 동영상이 걸렸는데 요번에 또 이렇게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투명 유리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처신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도덕적 해이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그 전화를 잘못 걸어가지고 이런 정보가 유출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웃지 못할 일화이긴 한데요. 그런데 아주 그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택배 기사가 이거를, 그리고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아마 모든 전화를 녹음해야 할 거예요. 배달이 제대로 됐는지 또는 됐는데도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을 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걸리는 거는 정말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시 돌아와서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서 뭐 힘도 없는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연락을 너무 많이 해서 부담스러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 명태균 씨 여론조사 받아본 건 맞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피해날이 언론사라고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전에 드러난 명태균 씨와 주고가는 카톡만 봐도 뭐 피해날 여론조사 중단시켰다, 뭐 이재명 쪽에서 문제 삼아온 게 통한 것 같다, 항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냈고, 한두 건도 아니고 뭐 80건 넘게 조사 결과를 받았는데 여론조사 업체인 걸 몰랐다라는 답변은 좀 황당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무슨 김건희 씨가 뭐라 그러죠?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힘도 너무 없어요. 뻔한 이건 거짓말을 몰라요. 저렇게 해서.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거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수사기관을 속이려는 행위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을 때도 좋지 않은 태도로 이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아니 명태균 씨가 이미 수사를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창원지검에서 구속도 됐었고 지금 보석됐지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고, 그럼 상식적으로 나가서 명태균이 다 진술을 했다는 거를 짐작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이미 특검이 다 이 온라인 기록까지 확보하고 있는 기초적 사실에 대해서 저런 거짓말을 한다는 게 김건희 씨의 도대체 어떤 심리에서 저런 거짓말을 할까 궁금하기까지 하네요. 김건희 씨의 가장 큰 한계는 대한민국 일반 국민 평균 수준이 본인보다 높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농단을 하면서 주로 뭐 건진, 뭐 천공, 명태균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게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녹취되는 것도 모르고 지금 이러한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특검이 이것에 속을 거라고 생각한 자체가 그 국민의 상식이라든지 특검의 수준을 상당히 하향시켜서 생각했다라는 큰 결함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PNR이 여론조사 언론사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듣는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인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윤상현 의원이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다 이랬는데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잖아. 내가 얘기 한번 할게. 이런 그 전화 녹취록이 그대로.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술하냐면 자기가 대통령이고 영부인인데 그것이 상대방에 의해서 녹취돼 가지고 전부 기록이 돼 있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의식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정말 딱하죠. 예. 안타깝다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란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그 윤석열 씨에 대한 그 피고인 윤석열 저희가 이제 어제 뭐 방송을 하다가 전직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참 민망하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체포영장 집행이 어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변호인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65세 노인에게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 했다. 완강하게 거부하자 앉아있는 의자를 들어 옮기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피고인이 땅바닥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놔달라. 앞길도 창창한 사람들이고 공무원인데 불법 행위에 가담하면 안 된다. 내 몸에 손대면 안 된다. 반복해서 주장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 지난번에 그 속옷 해프닝 이래로 또 한 번 시도를 했는데 본인이 저항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치소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구인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특검 측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국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더군다나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어찌됐든 모자라든 불편하든 분노하든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우를 해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존중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뭐 그 의자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떨어뜨렸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앞길도 창창한 공무원인데 불법 행위에 가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자칫하면은 그러한 그 구인을 행사한 사람들이 명령을 수행했지만 나중에 정말 위법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대통령은 본인이 그동안 했던 행동이 당당하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나가서 조사를 받고 진술에 임하고 싶지 않으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 것이고 적어도 지금 나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법에 의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란 특검처럼 그냥 기소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진보 진영의 율사라고 하는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법리에 입각해서 글을 쓰신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여론전이라든지 또는 언론 플레이 같은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이 더운 여름에 경기도 안 좋은데 도대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전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그 본인이 법 집행을 책임졌던 검찰총장도 지냈고 또 비록 파면됐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이었다면 이제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 진술 거부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근데 진술을 거부하는 것과 아예 출석에 불응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까지 이 김건희 특검에서 청구를 한 건데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은 강제력을 행사해서라도 그 체포를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강제력은 행사하지 말고 체포해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 근거가 좀 불일치한 게 이게 교정시설 내에서 어떤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에게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은 법에 열거가 돼 있어요. 자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도주라든지 기물파손이라든지. 근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구치소 측이 주저주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특검의 수사 인력,
특검에 뭐 경찰 인력을 가지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건 또 우리 그 법체계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빚어지는 이 좀 어처구니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저런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 그게 그냥 나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하고 나가지도 않는 거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다만 특검의 아쉬운 점은 저는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도 못했고 지금 그러면 도대체 왜 반드시 체포해서 조사실에 앉혀야 되느냐. 그냥 그게 일반 피의자와 다른 특권을 줄 수 없기 때문에를 넘어서서 내란 특검은 그냥 기소해 버렸는데 그래야 할 필연성, 필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를테면 기소 재판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한 번 더 영장을 청구받아서 체포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특검의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국민들도 좀 납득하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도 계속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더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특검에서 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한다면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체포를 해서라도 출석을 시키는 게 어떤 법익에 말하자면 부합하는지,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볼 수 있는 법익은 어떤 건지, 그래야 국민들이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란 없이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그 소위 이제 이렇게 그 구치소나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구인할 때 강제 구인에 있어서 상당히 그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까지 포함해서. 본인은 그렇게 했으면서 막상 본인이 그렇게 구인될 상황에서 이렇게 저항하는 것에 대한 역설 내지는 자기 모순에 대해서 아마 특검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과 지금 나머지 두 특검 간의 그 일련의 어떤 그 특검 경쟁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지금 박 의원님도 지적하셨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 특검으로서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냥 기소하든지 그걸 걸석 재판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또 한 번 시도한다 그래서 과연 자기 발로 나오겠습니까? 이게 전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법에 요건이 있잖아요. 본인이 자살을 하려고 한다든지 자해를 하려고 한다든지 남에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도피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면 이런 것도 법치에 맞춰서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거 변호사들이 지금 막 흥분해 갖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잖아요. 아마 그런 시도도 있을 거예요. 대통령을 아직도 옹호하는 일부 강경 세력을 이걸로 인해서 좀 단합시키겠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없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버티는 게 그 윤석열 피고인 불리하죠. 본인한테 불리한 겁니다. 때문에 저게 전례가 되긴 어려워요. 저런 건 불리해요. 만약에 일반 피고인들이 저런 식의 행위를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뭐 강제로 끌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가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게 뭐 저런 식의 이 행동이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혹여 이 재판에 있어서 윤석열 측에 조금도 눈꼽만큼도 유리할 게 없습니다. 네,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오늘 아침에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아주 더럽고 추악하다. 이제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서 동네 건달 양아치만도 못한 저런 분이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인가 강하게 비판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제 이제 내란 특검 출석해서 조사를 마친 뒤에 국가를 대표했던 분인데 최소한의 품위를 좀 지켜주길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나와서 수사를 받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검찰 시절에 굉장히 무섭게 해서 뭐 신정아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자서전에 그 너무 무서워서 뭐 이렇게 소변을 지렸다 이런 얘기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검찰총장까지 지내고 그런 식으로 법 집행을 했던 사람이 본인 입장이 되니까 갑자기 실제로 64살인데 65살 노인이라고 하면서 뭐 굉장히 뭐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굉장히 이런 불쌍한 척하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는 좀 분통이 터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 외신에 무슨 언더웨어가 나오고 뉴 메소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얼마나 이게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고 한심한 얘기입니까? 그런 거를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유도 없이,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 저게 자기한테 유리할 것도 없는데
근데 이런 그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추하게 이를 데 없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정 같아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끌어내고 싶은 생각이죠. 국민들 법감정은 전 지금 그런 거라고 보고요. 특검도 그런 국민 법감정을 한편으로는 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집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런 식의 뭐 갔는데 집행이 무산되고 또 이런 논란이 반복되고 더 되는 건 제가 보기에 소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집행을 하든가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뭐 기소를 하든가 더 시간 끌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윤석열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라는 사람들도 한심해요. 물론 그 윤석열 피고인의 뜻을 못 꺾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뢰인을 제대로 대리해서 제대로 법적 방어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해야죠. 저거를 거기에 장단 맞추고 나와가지고 뭐 그 물리력 행사하는 사람들 다 고발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을 변호할 만큼의 그런 실력이나 그런 법률적인 이성이나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와중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오늘 언론 공지를 냈는데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나 호주 대사 인사 검증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대사 지명 시나 출국 금지 해제 시에 법무부 장관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 전 대표 측이 허위 사실 유포하는 유튜버 등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 취할 것이라고 이제 밝힌 건데 이제 일부 이제 유튜브 방송 통해서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전 장관 도망시키려고 계획을 짰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순직해병 특검이 이른바 런존섭 사태를 수사를 좀 집중하고 있는데 당초 알려진 것보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논의가 상당히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12월 초에 이미 전임 대사에게 짐싸라고 통보가 갔고 그 짐싸라고 통보한 날이 출국 금지된 날인데 출국 금지 요청이 들어온 날인데 출국 금지가 12월 8일에 됐으니까 요걸 따져보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출국 금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근데 출국 금지할 당시에는 장관이었는데 출국 금지를 해제할 당시에는 장관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비대위원장이었죠. 때문에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다만 특검에서 참고인으로라도 한 전 대표를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당시 정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한 전 대표 입장에서 특검의 참고인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 뭐 그런 얘기가 들리지는 않지만 내란 특검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 부르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그 국회 표결 상황 이걸 지금 재구성하고 있는데 국회의장도 지금 다녀오셨고 조경태 의원도 조만간 출석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국회의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 대표로서 그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여줄 것을 촉구하고 표결 현장에 있었어요. 때문에 당시 상황 재구성에 있어서 그 진술을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요구하면 본인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 전 대표가 뭐 일부 그 유튜브에서 뭐 본인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특검이 진행하는 수사에는 저는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본인 스탠스하고도 맞다. 아니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한동훈 장관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출국 금지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출국 금지를 못하게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출국 금지가 본인 장관 재임 시절에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그럴 때 호주 대사 임명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호주 대사 임명 논의를 법무부에서 해요? 외교부에서 해요. 그러니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유튜버가 써가지고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그 쓸데없는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분명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네요.